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그 시작, 코칭룸의 저는 코치 서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진짜 다 때려치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숨 쉬는 것도 귀찮다. 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모든 것에 힘을 다 쏟고 탈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루는 거죠. 번아웃 증후군.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슈퍼 탑스타죠. 네, BTS비가요. 제작 발표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공백기 동안에 번아웃 증후군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었다. 번아웃 증후군을 너무 제대로 겪었다. 하지만 음악을 하고 또 곡을 쓰고 그다음에 가사를 쓰고 하면서 일을 좀 많이 정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곡을 만들어낸 데서 좀 번아웃 증후군을 좀 극복하면서 잘 이겨냈다. 앞으로도 본인은 곡을 쓰면서 이러한 심리적인 지침을 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처럼 번아웃 증후군은요, 누구에게나 쉽게 또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오늘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건 정말 도대체 무엇인지, 그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코칭룸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하버트 프로이덴버거라는 분이 1974년에 만든 용어입니다. 그때부터 번아웃 증후군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또 사람들에게 일컬어진 건 아니었었고요. 이후 40년이 지나서 독일의 한 여객기 추락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그 한 기장이 의도적으로 좀 사고를 낸 것 같아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기장이 오랫동안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되게 좀 심각하구나, 그리고 흔하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에 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네, 그래서 그럼 번아웃 증후군이 하나의 질병인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번아웃 증후군은 유럽에서는 질병으로 인정을 받고는 있지만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는 질병은 아니지만 관리해야 되는 어떤 만성 스트레스의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좀 많이 겪기 때문에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는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번아웃 증후군과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서 많이 흔히 겪고 있는, 또 나도 겪을 수 있는 우울증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요? 네. 우선 번아웃 증후군과 우울증 두 개 다 공통점은요, 무기력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활동적인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싫고 온몸에 어떤 힘이 빠지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좀 행동이 굼뜨다고 해야 되나요? 굼뜨기도 하고 좀 다 귀찮기도 하고 행동의 의미도 모르겠고 하는 그런 무기력증이 좀 비슷한 느낌일 거고요. 반면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울증은요, 사실 우울한 감정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울증은 기쁜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조증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와 우를 왔다 갔다 해서 조울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거는 감정을 인지하고 감정을 느끼는 거가 가장 큰 특징인 반면에 번아웃 증후군은요, 무감정이에요. 무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지 않고 그냥 0으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몹시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사건, 그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감정을 쌓고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 또한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탈진되어서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번아웃 증후군이다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의욕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조차도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끝나고 게임을 엄청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라면 게임하는 것조차도 재미도 없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 때도 좋은데 그거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만나자고 해도 그냥 그걸 미루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완전히 무의욕, 의욕 자체가 없는 게 바로 번아웃 증후군을 첫 번째 나타내는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요, 성취욕입니다. 어,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막 달려가고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깨고 부수고 더 잘하면서 내 스스로를 조금씩 동기부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기쁨도 느끼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 느끼고 스스로 막 좀 이렇게 부추겼었다면 이제는 그런 성취라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그 BTS B가 겪은 그 번아웃 증후군의 대표적인 게 이런 성취욕이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열심히 무대에 서고 또 혼신을 다해서 무대를 준비하고 이제 했는데 막상 이런 번아웃 증후군 때는 그런 게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겁나고 그런 게 엄청 스트레스고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제 성취욕이 없어질 때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요, 공감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은 차라리 감정을 느끼는데, 번아웃 증후군에서는 감정이 몹시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을 하게 되면 사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뭐 여자친구가 혹은 아내가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공감받기를 원해서 대화를 신청하지만 예전엔 다 받아줬어도 그냥 그런 것도 듣고 싶지 않고 다 귀찮고 힘들고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상황에 어떤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번아웃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 사실 되게 길면 사람들을 만나는 걸 회피할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어떤 공감받고 또 인정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관계가 멀어지는 부작용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 여러분들 초기 증상 의욕이 없고, 그 다음에 성취욕이 없고, 그 다음에 공감력이 떨어질 때, 이때 여러분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번아웃 증후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네. 아까 BTS B는요, 이런 말씀드렸듯이 곡을 쓰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관심 있는 것들을 하면서 좀 생각을 정리하고 가사를 쓰고 그걸 노래로 좀 만들면서 잘 이겨냈다고 하는데요.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 주변에서 내 상황에서 쉽게 그냥 애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는 거.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도 좋고요. 이러한 거를 우선 놓지 말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사실 명상이 되게 도움이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명상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명상을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럼 그걸 또 찾아봐야 될 텐데 어때요? 되게 그조차도 스트레스고 힘들죠. 그럴 땐 그냥 심호흡을 딱 3번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 3번 정도만 항상 뭔가를 할 때 마음을 좀 가다듬는 그런 심호흡을 3번 혹은 뭐 내가 맞는 어떤 규칙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되면 약간의 스스로의 어떤 마인드셋을 위한 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좀 과격한 운동, 뭐 헬스를 다니거나 필라테스나 좀 이제 긴 시간 운동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 너무나 힘든 상태가 번아웃 증후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한 10분 정도 그냥 고요하게 산책을 하는 건데 이때 핸드폰을 보거나 뭐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나 다른 정보를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모든 정보, 모든 연락하는 것들을 다 차단을 하고 오로지 그냥 내 감정, 그다음에 내 상황,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냥 고요하게 10분 동안 혼자 걷는 거 이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 방법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좋겠죠.
단 항상 이제 이런 그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할 때는 핸드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연락, 그 다음에 또 외부 세계하고의 또 연결되는 것들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 왜? 그 자극이 본인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극복 방법들은 오롯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에 많이 지치고 힘들 때는 내가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스스로 그게 단 10분이든 뭐 10초든 뭐 몇 번 아닌 뭔가 행동이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신다면요, 조금씩 그 번아웃 증후군을 이기는 여러분들만의 약간의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 가셔서 언제든 그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내성을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의 그 밖에 많은 일상들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코칭룸의 코치 서진과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코치 서진이었습니다.